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마스크를 좀 바꿨어요. 이게 그냥 마스크를 끼고 했더니 학생들이 뭐 공시법이 졸린다, 재미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게 선입견 갖게 돼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원래 목소리가 낭낭하다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이게 했는데 이거 위험한 지식이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 합격자 발표일인 건 아신가요? 보니까 한 16,500명 합격을 했어요. 작년에 27,000명 합격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난이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커요. 그래서 한 만 줄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네. 10,000명 이상 줄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1차만 합격하신 분은 보니까 데이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1차만 합격하신 분들이 27,000명이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동차 합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동차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얼마 정도 뺀다면 꽤 좀 그래도 많은 거고요. 대신에 작년에 1차만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1차만 합격하신 분이 거의 27,000명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올해 보면은 이게 최종 합격생이 16,000밖에 안 되니까 16,50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한 10,000명 정도 됐다 치고 그럼 이게 절반에서 훨씬 많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차만 한다 그래가지고요. 이거 대충 해가지고는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차만 하신 분들이 늦게 시작하거든요. 늦게 시작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버린 거지. 제가 좋은 말부터 웃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12월 첫날부터 이렇게 조용해져 버리니까 괜한 말을 했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참 그 복수정답은 보니까 민법에서 한 문제 인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 한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세법에서 모두 정답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문제를 보니까 인신청 받아줬어요. 나머지 과목들은 그냥 없고 이렇게. 자, 오늘 우리 등기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기법 처음 들어갈 차례예요. 등기법 거기 책은 385페이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등기법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 프린트 한 장씩 다 받으셨죠? 등기부 한번 보세요. 등기부. 그 등기부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등기부 그 등기부를 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고 우리가 나중에 고객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려고 등기법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부에 써져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제일 먼저 1장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은 이 등기부가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표제부, 갑구, 을구에 등기할 사항이 뭐냐. 그게 1장 내용이에요. 등기법 1장 총칙에서 다루는 게 등기할 사항이 뭐냐. 이걸 다루는 게 1장입니다. 그럼 2장에서 볼 것은 뭐냐면 방금 여러분 등기부 봤잖아요. 봤어요? 제가 워낙 빨리 넘겨가지고 못 보셨나? 그 프린트 있잖아요. 그 프린트 보시면 거기가 이제 표제부 갑굴고 돼 있는데 거기 어떻게 생겼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토지 등기부거든요. 근데 토지 등기부랑 이게 또 이제 아파트 등기부가 있는데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등기부 모양은 어떻고 여기 무슨 내용이 써지고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루는 게 2장.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다뤄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등기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를 들어 갑구 등기 봐보면 여기 갑구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려면은 이 등기소에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을구 쪽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등기가 실제 등기부상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이게 이루어질 텐데 그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등기가 쫙 진행됩니까? 이걸 다루는 게 3장에 있는 등기 절차 총론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등기하러 갈 때 그냥 내가 가서 말로 가가지고 등기하러 왔는데요. 이렇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등기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그러니까 서면들, 여러 서면들을 가져가서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뭐 그런 거 다뤄지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등기관이 이게 봐가지고 이 등기 해줄까 아니면 거절할까 이렇게 따져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못하겠다라는 각하라 그러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등기 다 끝나고 나면은 등기 권리증 나오는 거 있잖단 말이에요. 그걸 등기필 정보라고 그래요. 우리 법에서는 요거 나오는 과정 쭉 이렇게 본다고. 그런데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가지고 뭐 공동으로 신청한다, 단독으로 신청한다 여러 가지 나눠서요. 이것을 쭉 보게 되는 게 여기 잘 나오죠 시험 여기서. 올해도 여기서 나왔고.
그럼 이렇게 이제 다 한 다음에 그럼 사장에서 다뤄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그 갑구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이 등기가 되거든요. 그 을구에는 근저당권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근저당권.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 권리들이 우리 법에 8가지가 있습니다. 그 8개 권리들 각각에 대해서요. 그 권리가 등기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다루는 게 사장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존 등기라는 게 있어 있다 말씀드릴 텐데 이건 거의 해마다 시험 나오고 역시 올해도 나왔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을 넘겨줄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매매 아니에요? 매매, 뭐 상속. 그다음에 뭐 그냥 또 뭐가 있어요? 증여? 증여도 있긴 한데 잘 안 나와. 그다음에 상속이라는 개념하고 이제 비슷한 게 유증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용, 신탁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야, 나는 소유권 넘어갈 때 그냥 매매만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뭐 다른 것도 있네요. 있어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이쪽에서. 그다음에 소유권 말고도 또 등기되는 권리들이 더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 뭐 용의권이다, 담보권이다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것들. 그래서 올해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등기들이 있거든요. 무슨 등기다, 무슨 등기다고 써진 것들이 있어요. 뭐 말소 등기네, 아니면 가등기네, 가압류, 가처분 등기네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 중에 뭐 들어본 것도 있을 거고 한 번도 안 들어본 것도 있을 거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뭐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뭐 이런 거 다음에 부기 등기, 가등기 이런 게 잘 나오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지는 게 5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 등기법에서 다뤄지는 것은 명확합니다. 등기부 상에 기록된 내용들. 그 등기부 상에 기록된 내용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런 각도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익히는 거고 그런 이제 익혀있는 실력을 가지고 나중에 손님들이 왔으면 현장에 나갔을 때 그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다. 선생님 우리 동네 사장님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던데요. 그래도 계약 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기는 좋은 겁니까? 이렇게 조용하고 있으면 좀 곤란하지. 빨리 수업이나 하자고요? 다 했어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등기법 목차는 그 간단합니다. 뭐 간단하다 말하면 그렇지만은 결국은 등기부에 관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나눠드린 거 그거 그냥 목차만 한번 쑥 써드린 거예요. 목차만. 그리고 그 목차가 나오게 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등기부에서 나오는 거야. 앞에. 자 그러면 이제 책 봐봐요. 385페이지 봐보시면은 거기 부동산 등기 총칙 제1장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 나오는 거 서설 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뭐 여기서 안 볼 거예요. 반 넘겨보시고 여기서는 시험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에 보시니까 이제 등기할 사항이라고 나와요. 등기할 사항. 그러면 그 등기할 사항이라고 할 때 칠판 봐보세요. 결국은 어디에다가 등기할 사항이란 뜻이겠어요.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그럼 등기부라는 것이 구성이 될 때 이제 등기부가 구성이 될 때요. 한 세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나눠져요. 그럼 여기 이제 표제부에다가 등기할 사항은 뭐냐? 갑구에다가 등기할 사항은 뭐냐? 을구에다가 등기할 사항은 뭐냐? 결국 이 등기부에다가 기록할 사항을 등기할 사항이다 그러는 거라고요. 그럼 표제부에다가 기록할 사항은 여기다가요. 이게 지금 토지 등기부잖아요. 토지 등기부니까 여기는 뭘 쓰는 거라고요? 토지. 어떤 토지가 등기되냐?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럼 만약 여러분들 이게 건물 등기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써지겠어요? 건물의 표시.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요? 부동산이니까 그 부동산에서 어떤 땅이 등기가 되고 어떤 건물이 등기되냐.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이 어떤 토지가 등기되겠냐? 건물이 등기되겠냐. 이런 내용을 보는 것이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내용. 그러면 이제 여기는 부동산이 등기된다 그랬으니까 표제부에는 그럼 갑구하고 을구에는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부동산이 등기가 되는 거고 다음에 갑구하고 을구에는 뭐가 등기되겠냐라고 할 때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뭐가 등기된다고요? 권리가 등기되지 권리.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등기하는 데가 갑구하고 을구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권리 종류는 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 중에서 소유권은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권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등기되는 건 이런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권리들이 등기됐냐 이렇게 다뤄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결국 등기할 사항을 크게 나누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지는 거라고요? 부동산과 권리. 부동산과 권리로 나눠지는 거지. 등기할 사항이라는 게. 말 알겠어요? 부동산은 어디에다가 등기하는 거고요? 표제부에다가 하는 거고. 그럼 권리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고요? 갑구와 울구에 하는 거고. 봐봅시다. 등기할 사항. 등기할 사항이란 등기 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거기 줄 쳐보시고요. 여러분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등기부라고 생각하면 돼. 등기 기록이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등기부. 이따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니까 뒤에서 설명을 하긴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나오면 등기부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줄치고요. 그 줄치고 표제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록하는 갑구 줄치고 갑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록하는 을구 줄치고 을구 동그라미.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이렇게. 그래서 등기 기록이라는 것, 즉 등기부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요? 표제부와 갑구, 을구. 자, 결국 이렇게 등기할 사항이라는 것은요. 표제부 및 갑구, 을구에 기록할 사항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지. 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인 것이 뭐라고요? 부동산이라 그랬어. 여러분 자, 칠판 좀 봐보세요. 민법에서 부동산의 정의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봤죠. 자, 부동산이라는 것이 무엇이랍니까?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이제 민법에 규정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토지만 부동산이 아니라 뭐도 부동산이라고요? 정착물. 그러면 여러분 혹시 땅에 심어져 있는 그 나무 있죠? 나무. 나무 이거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자, 어차피 뭐 잘 모르는 거다 치고 운세 떼긴 해봐요. 맞나 틀리나 한번 해봅시다. 찍어봐요. 부동산 이다 아니다. 오케이, 이다. 그럼 거기에 바가지는 전봇대는. 자, 이거 부동산 이다 아니다. 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교량. 자, 이다 아니다. 이게 여러분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콩 대답을 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니에요. 마스크를 끼고 있을 때 대답하지 말라 그러려면 여기 X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아무도 X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말해도 된다 이거요. 이제 이다 아니다? 이다지. 건물은 이정. 다 부동산이에요. 다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정착물에. 그러니까 부동산 맞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것들 중에서 이 토지는 당연히 이제 부동산으로 등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별도로 이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별개로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거.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건물. 이렇게. 물론 이제 특수한 경우에 나무 같은 것도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 임목에 관한 법률이란 거. 그건 나중에 배우는 내용이고 그런 거 무시하고 여기서 이 토지와 별개로 등기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은 뭐냐?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등기되는 부동산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토지하고 건물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굳이 민법에서 나왔던 이 말을 그냥 무시하고 등기되는 부동산이 뭔가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뭘 하면 된다고요? 토지와 건물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자, 도대체 등기가 되려면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 그게 토지가 되겠냐면 등기되는 토지 요건은 뭐냐? 별거 없어. 그냥 우리 지적법에서 배웠던 거 있죠. 그럼 지적법에서 어떤 게 등록의 대상이 됐어요. 바다에 안 잠기면 됐잖아. 바닷물 꽉 찼을 때 잠기지 않는 모든 부분이 지적의 대상이 됐잖아요. 바닷물 꽉 찼다라는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최대 만조위 이렇게 말했죠. 최대 만조위. 최대 만조위 선 위에 있는 모든 땅들이 등록이 됐었거든. 그게 등기 대상이 된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럼 끝났어 토지는. 그럼 건물은 어떤 게 등기되겠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건물이 등기가 되겠어요? 하나만 딱 물어봅시다. 가설 건축물이 등기되겠어요? 그 뭐죠? 모델하우스 같은 거. 모델하우스 같은 것들은 등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건물 모양 다 갖추고 있고요. 토지에 정착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거 등기 안 돼요? 금방 철거해버리거든. 분양 끝나면 철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물이 등기되는 건물이 되려면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이게 부동산이니까 땅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죠? 고정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좀 계속성이 있어야 돼. 금방 없애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용도에 맞게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이 갖춰지면은 등기 대상이 되는 건물이다라고 말하는데 시험에 잘 나오질 않아. 이 파트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제가 볼 내용은 아니고 이 정도만. 그러니까 건물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해가지고 전부 다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하나만 물어볼까요? 그럼 여러분 그 한강 있죠, 한강. 한강은 등기돼요, 안 돼요? 그럼 한강은 등록은 돼요, 안 돼? 지적의 대상으로서 등록은 된다, 안 된다? 등록은 되지. 그럼 등기의 대상도 되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했던 것 같은데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게 등기의 대상이 된다고 제가 한 90초 전에 말한 것 같은데, 어? 그치 말한 거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은 나는데 대답은 다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원래 문제 풀 때도 그래. 아는 거랑 답 쓰는 건 다르거든. 이게 한 번 들어서 그래, 한 번 들어. 그럼 몇 번을 들으면 되겠냐? 한 2번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토지는 그게 문제가 안 되고 다 된다 그러면 되고 건물도 이게 이제 되는 거 안 되는 거 나눠지긴 하지만 사실 요즘에 이게 잘 문제 나오질 않아요. 대신에 이제 건물 모양을 갖추고에 따라서 다 등기되는 건 아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시고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를 그냥 이게 가설 임시로 사무실로 쓰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등기할 수 있는 건물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근데 뭐 요즘에 농가주택 그래가지고 농막 해가지고요. 농막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가지고 건물을 그렇게 그럴듯하게 만들더만. 그렇죠? 그건 등기 되겠어요? 그건 요건 다 갖추고 있는 거지 사실은. 건물로서 요건을 다 갖추잖아요. 이게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겠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임시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거 다 갖추고 있던데. 그래서 여하튼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등기되는 건물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요건은 갖춰야 된다. 이 정도 말하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케이? 이런 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표제부 쪽에. 표제부는 이게 어떤 땅이다, 어떤 건물이다라고 지금 써지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가보면은 갑구, 을구의 등기할 상행 권리라는 말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권리라고 했을 때 크게 둘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집니까? 권리라고 했을 때. 아니 크게 권리를 크게 나눠보면 내 것과 남의 것? 그렇게 나눌 수 있겠지. 기준에 따라서.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나눠봤을 때 물권하고요. 물권하고 채권으로 나눠져요. 칠판 보세요.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죠. 그럼 채권은요?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럼 주로 등기가 되는 권리는 물권이겠어요? 채권이겠어요? 이게 주로 등기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봐요. 표제부에 따른 부동산을 쓴다 그랬죠. 이런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써지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등기되는 거라고요? 물권. 그럼 여러분 물권의 종류는 민법에서 이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전부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까? 8가지. 지금 진도 나갔어요 거기까지? 점유권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뭐 물권의 종류 8가지 있다고 말은 하고 나갔겠지. 그렇죠? 제일 먼저 점유권이 나오고 가장 원시적인 권리죠. 그 다음에 가장 완전한 권리인 소유권.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부동산 좀 빌려 씁시다 라고 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때 많은 게 나와야 대답을 하는구만. 내가 대답을 안 하고 있었던 게
그냥 뭐 굳이 대답할 가치를 뭐 없었으니까 안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담보권.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게 8개가 지금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물권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8개 중에서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물권이라고 그러죠. 왜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려고 하는 거지요. 빌리는 게. 그래서 뒤에다가 용익이라고 그러고 이것들 3개는요. 뭐예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 안 떼이고 받으려고. 빌려준 돈이나 아니면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거 안 떼이고 받으려고 담보로 잡는 권리예요. 이걸 담보물권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럼 8개가 이렇게 전부 다 등기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등기되는 건 아닙니다. 점유권 이거요. 이건 점유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지배에서 벗어나면은 이게 소멸해버린 권리예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의자하고 책상 우리가 갖고 있으면 현재 그 의자와 책상에 대해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옆에서 비켜봐요. 내가 어제 앉았다니까? 그래서 밀어내면은 어떻게 밀릴 거예요? 힘주겠지? 내 거라고 이러면서 내가 오늘은 쓸 수 있다니까? 내가 어제 거기 앉았다니까 나와요. 그럼 나올 겁니까? 아니잖아. 이 점유권은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수업 끝나고 가버렸어. 그럼 점유권 소멸하지요? 이제 내가 오전에 앉았으니까 내가 계속 앉을란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건 등기부상에 기록할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는 권리라는 거지. 그 점유권은 등기가 안 돼요. 그럼 그런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이 등기가 안 돼요. 여러분 그 가끔 가다가 현수막에게 붙어가지고 유치권 있음 하고 써진 거 본 적 있죠. 그렇죠? 그럼 학원 들어다 보면은 여기 소유자 누굽니다라고 써붙여놓은 거 본 적 있어요? 여기에 저당권 있음 하고 붙은 거 있어요? 전세권 있음 본 거 있어요? 없지. 왜 소유권 누구다, 전세권이 있음, 저당권이 있음 안 붙어 있어요? 왜 맨날 현수막에는 유치권 있음 이것만 붙냐고. 방금 말한 소유권이나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것들은 등기부상의 기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써놓으면 다 공시가 돼요. 그런데 유치권 이것은요 등기를 못하는 권리란 말이에요. 못하는데 공시는 해야 되겠어. 알려는 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현수막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응? 현수막에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붙지만 유치권 있음도 붙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공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 점유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유치권을 만약에 점유를 상실하잖아요. 그럼 권리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질권이라는 권리는 되게 낯선 권리인데 이것도 동산에 대해서 인정되는 거라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 돼요. 뭐 권리질권이라고 있긴 한데 원칙은 동산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이런 거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등기되는 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게 원칙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은 등기가 안 돼요. 그러나 모든 채권이 다 안 되는 건 아니야. 되는 것도 있거든. 부동산과 관계되어 있는 채권. 그게 대표적으로 임차권이 있어요. 임차권 잘 알죠? 보통 빌리는 게 임차권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부동산을 빌리는 거라 사람과의 관계이긴 하지만 대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등기 대상이 되고 환매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채권이긴 한데 등기 대상이다 라고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 봐봐요. 자, 등기할 사항인 권리라고 써지는 거.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등기는 부동산 표시와요. 부동산 표시와 그 다음에 써진 거 있어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거기까지 줄 쳐봐요. 권리들 8개. 그 8개 권리가 이제 우리 법에 등기되는 권리라고 써 있는데 제가 지금 칠판에다가요. 채권담보권, 권리질권 안 썼죠. 이것들은 이제 이게 담보권의 일종입니다. 담보권의 일종으로서 등기된다고 규정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권리에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또는 소멸 거기 줄 쳐보시고 이런 권리들이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등기한다라는 거죠.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제 물권 나왔는데 자 물권 중에서 등기 안 되는 게 두 번째 줄에 써져요.
등기 안 되는 거 뭐가 무엇이 등기 안 된다고요? 점유권과 유치권이 등기 안 된다. 그렇게 줄쳐 놓으시고 다음에 채권 나왔는데 채권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 되지만은요 되는 게 있다라고 써지거든요. 그 되는 거 있다라고 나온 것 중에 임차권하고 환매권 있잖아요. 거기만 줄쳐 놓으시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칠판 좀 봐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뭘 한 거냐면은 이 등기할 사항으로서요. 자,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으로서는 자, 표제부 등기할 사항으로서는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갑구 루에 등기할 사항으로서 뭐가 있다고요? 권리. 근데 이제 권리가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소유권을 기록하는 데는 갑구고요. 그 나머지 권리 있었잖아요. 나머지 권리들을 기록하는 데는 어디고요? 을구. 그러니까 갑구 을구라고 표현을 해요. 아, 그럼 소유권이 갑이냐? 그럼 나머지가 을이고? 그런 얘기는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표현을 할 때는 갑구 을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 이게 나머지가 부동산인과 그 다음에 권리라 했는데,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이 부동산과 권리라는 개념에서 이게 개념이 파생돼 나옵니다. 이런 부동산과 권리가 전혀 다른 말인지는 알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게 되냐면은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개념이 권리의 일부라는 말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동산의 일부 그러면 자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개념이 떠올라요? 책 보지 말고 부동산의 일부 딱 그랬을 때 머리 한번 그려봐요. 어떤 게 그려집니까? 부동산에는 뭐가 있으니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죠.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 토지의 부동산 일부라는 말은 토지의 한 부분이 되고 건축물의 한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권리의 일부라는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권리의 일부 뭐가 떠올라요? 별로 떠오른 게 없지요. 이렇게는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권리 일부라는 말로는. 그럼 권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지. 이 말을 보통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로 많이 나오게 돼. 소유권의 일부. 이렇게. 그럼 여러분 소유권의 일부라고 딱 했을 때 그때 한번 개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떠올라요? 소유권의 일부로 떠오르는 거. 자, 소유권의 일부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지분? 훌륭하십니다. 소유권의 일부인데 지분이 떠올라 버렸다. 아주 훌륭한 거야. 자, 여기서 이쪽에서 한번 와가지고 이쪽으로 오니까 되게 서늘해지는데? 자, 여러분 이게 건물이 이렇게 있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을 원래 A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A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부부가 이 건물을 사요. 부부가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죠. 이전 등기를 그러면 이제 등기상에서 공유자 이렇게 써지거든. 공유자 지분 2분의 1 B 이렇게 써져. 공유자 지분 2분의 1 C 이렇게 써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건물은요 소유권을 B, C가 공동으로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B가 소유권을 다 가져요? 소유권 일부를 가져요? 소유권 일부를 갖죠? 얼마만큼을 갖습니까? 2분의 1만큼. 제가 지금 말을 했거든. B가 이 소유권 다 갖는 게 아니라 소유권 뭐라고요? 일부를 갖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소유권 일부라 그랬고 그럼 얼마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얼마큼 갖는다고요? 2분의 1.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2분의 1을. 지분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결국은 뭐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지분이랑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은 결국은 지분이란 뜻이라고. 내 말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B가 이 건물의 2분의 1을 갖는 건데 그럼 어디까지가 B 거예요? 이 건물에 어디까지가 B의 소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응? 어디까지? 그 뭐 화장실하고 베란다 쪽하고 뭐 여기 거실하고 이런 쪽이 B 거예요? 그게 아니지. 그냥 비율이라고 전체 이 건물에서 절반이 B 거란 뜻이지 어디다라고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이 지분의 특징, 이 소유권의 일부라는 개념, 이 소유권의 일부라는 게 지분인데 이 지분의 가장 큰 특징은 범위 특정이 된다 안 된다? 범위 특정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큰 특징이라고. 그럼 아까 여기서 부동산 일부라고 할 때 토지나 건물의 일부분이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범위가 딱 정해져요? 안 정해집니까? 토지의 일부분 딱 이러면 범위가 정해집니까? 정해지지. 건물의 일부분 범위 정해져요? 안 정해져? 아우 내가 요번에 방 하나 빌리고 싶은데 나 101호만 좀 빌리고 싶어. 101호. 1층에가 101호, 102호, 103호가 있어. 그럼 나 101호 좀 빌려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101호라는 범위가 딱 특정이 됩니까? 그렇지.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은요. 반드시 어디다라고 범위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는 범위가 특정이 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이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은 범위 특정이 안 된다라는 거지. 요게. 지금 하는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일부 개념과 소유권의 일부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뭘 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전세권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빌리는 권리야. 나 땅 일부만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땅 일부만 빌려주는 게 자 된다 안 된다? 되는 거라고. 그때 그러면 땅의 일부를 예를 들어서 500평 중에서 100평을 이렇게 빌려주려고 그럴 때 그 100평 부분을 분할을 해야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분할 안 하고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안 하고도 그냥 그 상태에서 빌려줄 수 있는 거죠. 1층에서 101호, 102호, 103호가 있어. 나 101호만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다고. 그럼 101호 빌려주려고 하면 거의 분할해야 돼요? 어떻게 좀 잘라봐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일부에다가 빌려주는 전세권 설정할 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분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 자 B가 자기 지분이 2분의 1이라 했거든. 그럼 B가 현재 2분의 1 지분 갖고 있는데 B가 자기 지분 2분의 1을 갖고 있으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지분 2분의 1이 있으니까 내 지분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 이거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 보고 뭐가 있다. 바람 보고 뭐가 있다? 그럼 채점을 안 해준다고. 찍기라도 해놔야 채점을 해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분 2분의 1에다가 B가 갖고 있는 지분 2분의 1에다가 전세권 이거 설정하는 거 된다 안 된다? X라고 해놨잖아요. X. 안 된다고. 그럼 왜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했는데 지분이라는 건 범위가 특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범위 특정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빌려 쓰는 권리 있죠. 전세권, 임차권 저거. 이런 빌려 쓰는 권리들은 반드시 범위를 딱 정해야 돼. 나 여기까지 빌리겠습니다. 나 1층 101호, 102호, 103호 중에서 나 101호 빌리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딱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지나가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들어가서 그냥 거기 있을게요. 그럼 내가 들어가는 데가 101호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101호가 딱 정해가지고 그거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는 것은 이 용의권은 반드시 범위를 정해야 되거든. 그러나 이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은 범위가 안 정해지니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어때? 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부동산의 일부, 즉 땅이나 건물 일부분에다가 이게 이거 소유권 이전시키는 게 가능할까?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500평이야. 500평인데 200평 부분만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가 가능할까요? 500평 중에서 200평만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니 선생님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분할하면은? 그래 분할하면 가능한데 여기서는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야. 일필지인 상태에서 200평 부분을 소유권 넘겨줄 수 있냐 이건 묻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가능할까? 여기서 보세요. 자 지금 B가 현재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요. 제 표정에서 좀 여기에 좀 되게 긴장된다 이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야 정말 결연한 표정이 나오는구나.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있지? 없으면 분위기를 잘못 읽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자 B가 현재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다고. 이 건물 한 6억 한다고 쳐봐요. 그럼 B의 재산 가치가 한 3억 되는 거죠. B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 이거 지금 다른 얘기지? 조금 다른 얘기고. 오케이. 그럼 여기 아까 여기서 여기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다른 소리 해버렸잖아. A가 500평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한 5억짜리 재산 가치가 있어. 이 토지가 한 5억짜리 재산 가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서 1억만 대출 받은 거야. 1억만. 그럼 1억 대출 받으면서 담보를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담보를 잡힐 때 이 땅을 전부 다 저당권의 목적으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한 200평 부분에다만 저당권 설정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전부 다 잡혀야 돼요. 저당권이라는 권리는요.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하고 동일하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저 땅에 전부 다 소유권이 미치듯이 저당권도 전부 다 미쳐야지 일부에다만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허용 안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게 땅 주인 입장에서 보면 좀 손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방금 제가 말한 이 땅이 한 5억 가치 있다 그랬거든. 근데 소유자는 A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은행에서 1억을 이게 빌리면서 이 땅이 한 이만큼만 담보 잡혀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토지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저당권 1억이 이렇게 등기가 된다고. 그럼 겨우 1억 빌렸는데 5억짜리 땅에 다 담보가 잡혀버렸으니까 A 입장에서 보면 손해 아니겠냐?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가 하는 거. 그런 겁니까? A는 여러분 돈이 만약에 또 필요하면은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이 땅에다가요. 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가능해. 1순위 저당권이 들어와 있다 해가지고 또 저당권 잡히는 게 못 잡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저당권을 또 설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1억짜리를 하나 더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럼 여기다가 또 저당권 하나 더 할 수 있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지. 돈이 또 필요하다. 또 가능하겠어요? 은행에서 안 빌려주려고 그래 이제는. 아니 무슨 5억짜리 땅에다가 지금 얼마가 잡혀 있는 거야 이렇게. 담보 가치가 안 되겠는데? 라고 안 빌려주려고 그러지. 그러나 할 수는 있어. 못하는 게 아니라고. 저당권은 순위가 다르게 여러 개가 중복해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잡혔다 해갖고 땅 주인한테 손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다가는요. 소유권 이전도 안 되지만 저당권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하고 싶어 죽겠어 아주 그냥 환장하겠어 하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분할을 해. 분할을 해서 따로 한 필지를 만들어. 따로 한 필지를 만들어 가지고는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거 되냐고 물어보는 것은 분할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안 한 상태에서 되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분할한 다음에 할 수 있겠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고. 분할을 안 한 상태에서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 거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다음 아까 제가 여기서 했던 거. 자, 이 건물을 지금 B하고 C가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데요. B가 자기 지분 2분의 1을 D한테 팔고 싶은 거야. 팔고 싶어. C 모르게. 동의도 안 받고. 자기 지분 2분의 1을 B가 D한테 팔아버리고 넘겨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동의도 안 받고요. 동의도 안 받고 가능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와이프야. 남편 와이프인데 와이프 몰래 이렇게 B가 이렇게 해버릴 수 있냐고. 죽을 각오를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가능합니다.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B가 이제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죠.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서 한 1억 대출을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서 담보자 필요하 그러니까 자기 이 지분 2분의 1. 이거 아까 뭐예요? 6억이니까 한 3억의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분에다만 B 지분에다만 저당권 설정하는 게 가능한가? 된다 안 된다? C 동의 안 받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각오를 하면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그럼 할 수 있어.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게 여러분 저당권이라는 게 방금 말한 것처럼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랑 같다 그랬잖아요. 이 집은 팔 수 있다 그랬잖아. 그것처럼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보세요. 만약에 B가 자기 지분 2분에다가 은행에다 저당권 설정했어. 그럼 저당권 설정한다라는 말은 나중에 돈 안 갚으면 경매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경매로 팔아버리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때 만약에 B가 돈 안 갚았을 때 은행에서 경매를 시킨다. 그러면 B 지분 2분의 1만 경매할 수 있는 겁니까? C 지분까지 같이 경매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담보가 B지분에다만 설정돼 있잖아요. B지분에다만 저당권 설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경매시킬 때도 뭐만 시키는 거라고요? B지분밖에 경매 안 돼요. C지분은 경매 안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경매라는 것은 팔아버린다는 뜻이야. 경쟁 매매를 줄여서 경매라고 그래. 오케이, 알아들었다고? 좋았어. 경매는 뭐라고요? 경쟁 매매를 줄여서 한 말이라고.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지분 팔아버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분만 경매하는 게 된다 그 말이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에다가요, 지분 이전하는 거 가능하고 저당권 설정하는 거 가능하다. 이런 내용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용 진짜 중요하거든. 진짜 중요합니다. 거의 해마다 반드시 문제가 나와요. 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걸 출제를 안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아예 어려도 나왔어요. 지문 한 개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 개념, 이 부동산의 일부하고 소유권의 일부라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헷갈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하고 소유권이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완전히 다르듯이 부동산의 일부와 소유권의 일부도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거지. 그러면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은 눈에 딱 보여요. 땅이나 건물의 한 부분이라고 딱 보이는 거야. 확정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권의 일부라는 것은 지분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야. 전체적인 비율이란 말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범위가 딱 특정이 되는 거고, 얘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범위가 특정이 안 되는 거고, 이런 특징이 딱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거기다가 이것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OX, OX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쭉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를 A라고 해보고요. 여기를 A라고 해보고, 여기 책에다 써놔요. 여기도 B, 여기를 C, 여기를 D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책에 거기 387페이지 있잖아요. 이 칸 O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 A라고 쓰고, X는 B라고 쓰고, O라고는 C, 여기 D, A,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1번 봐봐. 1번. 여기 건물의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건물의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 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럼 여기 A, B, C, D 중에서 몇 번 칸이에요? A 칸이죠? A 칸으로서 이것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맞는 말이고 2번 건물의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자, 건물의 특정 일부라 그랬거든. 그럼 건물의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저당권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몇 번 칸이에요? 여기죠, 여기. 건물의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저당권. 안 되는 거죠. X. 그러니까 이것은 B칸인데 X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건물의 특정 일부 목적으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 그렇습니까? 잘할 줄 알았더니 약간 3번이 어렵나요? 자, 건물의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은 돼요? 안 돼요? 되잖아. 건물의 특정 일부 목적 전세권 되지. 그럼 분할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분할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분할 안 하고도 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X. 틀렸다고. 몇 번 칸이에요? A번 칸이에요. A번 칸. 이렇게. 여러분 3번 같은 거 딱 읽었을 때 편안하세요?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생각을 해야지. 안 하고 바로 나온다 그러면은요. 도사죠, 도사. 4번. 자, 소유권의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소유권의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나오면 뭘로 바꾸셔야 돼, 빨리.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을 지분으로 바꿔야 돼, 지분. 지분에다가 전세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방금 A, B, C, D 칸 중에서 몇 번 칸이에요? 소유권 일부니까 여기니까 여기죠. 그러면 전세권이라 이렇게 여기란 말이에요. D 칸이거든. 할 수가 OX, OX, X죠, X. 안 돼, 이거. 못하는 거. 다음 5번. 자, 소유권의 일부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 맞나요? 자, 소유권 일부가 나왔어요. 뭘로 바꾸라고요? 지분. 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은 되죠? 몇 번 칸이에요? 여기지, 여기.
가능하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자, 토지 공유자 중 1인의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했거든. 여기서 그럼 제일 중요한 단어 2개만 동그라미 쳐봐요. 이 지문에서 6번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문 단어 2개만 동그라미 쳐봐요. 공유 지분 오케이 이렇게 하지. 공유 지분에 전세권 되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공유 지분에다가 전세권 되냐? 이거 여기란 말이야. 여기 X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책에 있잖아요. 책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면서 1번 연습의 1번 있죠. 연습의 1번. 거기서 제일 중요한 문구 2개만 동그라미 치면서 OX를 말해보세요. 1번에서는 자, 책 보고요. 1번에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동그라미를 친다면 어디에다 쳐야 돼요? 어디? 건물의 특정 일부. 그리고 어디예요? 전세권. 그러니까 건물의 특정 일부하고 전세권이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죠. 된다. 된다. 다음에 2번에 제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어디 치면 돼요? 건물의 특정 일부하고 저당권.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은 끝까지 쭉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쳐봐요. 그래서 제가 3번에 제일 필요한 말 동그라미 친다면 어디 치면 되겠어요? 2개만 쳐요. 일단 2개만. 어디? 건물의 특정 일부하고 오케이 전세권이야. 그러면 건물의 특정 일부에다가 전세권은 어디 되잖아요. 그죠? 그때 분할해야 된다.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안 하고도. 근데 여기는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물어보는 게 지금 1번하고 3번이 똑같은 걸 묻는 거예요. 말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4번. 자, 그럼 4번에서는 동그라미 친 다음 어디를 치면 된다고요? 소유권의 일부하고요? 전세권. 소유권의 일부는 이게 뭐라고 바꿔주라고요? 지분. 지분에다가 전세권 어때요? 안 된다. 안 된다야. 그 다음에 5번은 자, 5번 어디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소유권의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어떻게? 소유권 일부는 지분으로 바꿔서 저당권이니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6번은 동그라미 쳤잖아요. 공유지분에다가 저당권, 전세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런 공유지분 이렇게 지금 여기 써놓은 이게 우리 문제야. 문제. 시험에 나온 문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금 위에 박스에서 OX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OX 이거 나올 때는 뭐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문장을 읽어보니까 그 느낌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약간 어려워져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여러분들 9구단 예일 줄 알죠? 2단부터 9단까지 차근차근 예라하면 다 해잖아요. 절대 실수 안 하지. 그런데 9구단을 이제 게임을 할 때는 가끔 등짝 맞죠. 그거 못 외워서 그거 몰라서 그거 등짝 맞는 거 아니거든. 안 튀어나와서 맞는 거지. 위에 박스에 있는 OX는 그냥 순서대로 2는 2, 2는 4, 2, 3은 6 이렇게 오는 거고 밑에 지문으로 툭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방금 9구단의 게임에서 나오는 그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를 우리가 출제할 때는요. 그대로 순서대로 나오진 않는다고. 툭툭 튀어나오는 거지. 그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려면은요. 위에 걸 완벽하게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어야 된다고.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선생님 중요한 것 같아도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중요해요. 시간을 이렇게 쓸 만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뭐 하셨어요? 등기할 사항으로서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으로서 부동산, 갑굴개 등기할 사항으로서 권리. 그 권리에 대해서 이제 물권과 채권이 있는데 주로 물권 등기되고 채권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한 다음에 그러나 이제 부동산과 권리에서 개념을 확장해 가지고 부동산의 일부, 권리의 일부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권리의 일부라는 말은 시험에 나오는 말이 아니야. 주로 시험에 나오는 말은 소유권의 일부거든. 그럼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과 부동산의 일부라는 걸 대비해 가지고 소유권의 일부가 나오면 지분으로 바꾸고 이렇게 딱 그 개념을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권리들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냐 이걸 좀 정의한 거라는 거죠.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쉴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합시다.